모든 아이들이 다 가능할까? 제가 좋아하는 게 뭐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요. 사람이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손 놓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일종의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다. 지지배라고 생각하고 현실적이고 솔직한 솔루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시영입니다. 남기정입니다. 오늘도 솔직한 마음을 담아서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클맘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아이는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을 다니고 있어요. 어머니께서는 엄마표 영어 중이세요. 하루 집중 듣기 50분 하고 북퀴즈 점수는 8, 90점대로 잘 나오는 편이나 너무 지겨워해요. 원서 읽기 강조하셨는데 아직 집중 시간이 짧은 아이에게 억지로 읽히는 게 맞나 싶습니다. 만약 원서를 20분 또는 30분 짧게 읽히게 되면은 원서 읽기량이 적어서 효과가 적을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또한 중간에 테스트를 봤는데 어휘 문법이 유난히 약하다고 합니다. 건성건성인 성격이 들어가다 보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초 5학년부터는 어휘라도 좀 외워볼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테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해요. 상당수의 테스트들, 그 AR 테스트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어휘가 어려워요. 읽기보다. 그래서 이 어휘랑 문법의 정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거는 자제분만 그러신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한 80% 이상의 아이들이 그렇다. 그래서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한 50분씩 집중 듣기를 하시는데 읽으면서 같이 듣는 거죠. 너무 지겨워한다. 그러면 다른 책으로 해보시면 좋아요. 아이가 영어를 못하지 않는 것으로 짐작이 돼요. 재미있는 걸 찾아서 하면 된다. 하지만 이것은 시간이 걸리고 품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류의 사연을 받다 보면 답변을 해주시는 거는 책의 풀을 늘려라, 아이가 좀 흥미 있어 할 만한 걸 찾아줘라라고 하시는데, 전제를 살펴보면 결국에는 모든 아이들은 책을 좋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무조건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게 아닐 수 있다고 봐요. 책을 다 좋아하기는 힘들 수 있는데 그게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영어 능력 중에서 책 읽기가 아니면은 채울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대표적인 게 읽는 속도예요. 흔히 말하는 이제 리딩 서 이것만 갖고 이 문제집 짧은 지문 하나 읽고서 문제 푸는 식으로 해서는 읽는 속도가 그렇게 빨라지기가 좀 힘들어요. 이런 점 때문에 원서 읽기가 필요하다고 더더욱 보는 입장이거든요. 뭐 다른 효과들도 있지만 이거는 거의 대체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봐요. 다른 수단이 거의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구현할 수 있는 그나마 현실적인 최적의 시기 때 이걸 많이 하도록 하는 게 최선이다. 상대적으로 다른 거는 나이가 찰수록 좀 더 용이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단어 암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나이가 차면은 좀 더 용이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뭐 흔히 말하는 문법 학습이나 구문 학습 이런 것도 나이가 차면은 이건 훨씬 더 용이해져요. 언어를 구조적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발달적으로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하는 게 효율성이 높아요. 시간 투입 대비. 그런데 책 읽기는 대부분 경우에 안 그렇거든요. 이게 약간 사춘기 정도 돌입하면은 점점 책이랑 멀어져요. 왜냐? 다른 게 재밌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책 읽기에 최대한 집중하는 게 맞다. 이게 뭐 모든 아이들이 다 가능할까? 제가 좋아하는 게 뭐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최선이다. 이렇기 때문에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는 책을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애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이제 군대 얘기를 자꾸 말씀드리는데 군대에 가면은 옛날에 그 핸드폰 없이 군대 생활했을 때 그 강원도 산골짜기에 그 보내놓으면은 다 책 읽는다니까요. 적어도 잡지라도 읽어요. 그거 아예 안 읽는 친구들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100%는 아닌데 어느 정도 보편성을 갖고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닉네임 효민8328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인데요. 첫째가 5살 때쯤부터 엄마표 영어를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같이 하던 둘째가 되려 귀랑 입이 트여서 5살부터 현재까지 매일 영어 영상을 1시간 이상 재밌게 보고 있고, 권수는 아주 많진 않지만 원서도 부모님이랑 함께 하루에 한두 권씩 보고 있다고 하십니다. 유치원 때는 영어 유치원은 아니었지만 영어 프로그램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영어 수업을 통해서 영어를 좀 더 접했고, 그리고 그때 계기로 해서 1, 2점 때 원서책을 소리내서 읽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고민이 생기신 시점이 유치원을 졸업하시면서 생겼다고 하시는 거예요. 주변에 자꾸 이제 뭐 학원 같은 데를 다녀야지 아이 능력이 잘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영향을 받는다고 하세요. 그래서 의문점은 원서 읽기랑 영상 노출만을 통해서 아이의 영어 능력이
많이 늘 수 있을까 하는 게 의문이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거나 생각을 가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영어 학원을 다녀야지 영어를 잘하지. 이건 누가 만든 생각일까 생각을 해보면 영어 학원을 만든 사람들이 만든 생각이 아닐까? 영어 학원에 애들이 와야지. 그러니까는 영어 학원에서 지도할 수 있는 거 지도하고 그 지도한 거를 열심히 공부해야지 영어를 잘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만들고 그 메시지가 먹히면은 영어 학원 와서 많이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학원도 잘 되고. 여기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왈가왈부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에요. 영어에 대한 감정이 지금 좋았는데 좀 안 좋아졌어요. 아이 자체는 뭐 영상도 보고 책 읽기도 어느 정도 잘해요. 영어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영어학원 다니자는데 싫다고. 화상 영어도 싫어해요. 근데 아직은 아마 좀 남아있을 것 같아요. 이제 책을 읽거나 영상을 보는 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거 하면 되죠. 혹여나 이걸 함으로써 어른들이 생각하는 영어가 조금 부족해요. 몇 년 동안은. 그러면 어때요? 영어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있고 기본 실력을 쌓아놓을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은 이거를 가능하게 하시려고 많은 노력을 하시거든요. 아이가 스스로 책 같은 거 읽고 영상만 틀어줘도 습득하는 거를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이게 됐다는 거는 참 기쁜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게 잘 되니까 다른 거는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어떻게 보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뭘 잘하고 있는데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를 붙여준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안 해줬을 때 좀 죄책감이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원장님들 생각하기에 어떤 걸 해주는 게 뭐 학원을 보내고 어떤 사람을 더 붙여주는 것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뭘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지금 아이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뭔가를 해줘야 된다. 공부를 부모님이 해야 된다. 공부를 부모님이 주도적으로 지금 이끌어야 된다. 그 생각이 지금 잘못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아이가 뭐 영어에 대해서 전혀 안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어느 정도 괜찮은 아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왜 잡아 흔드냐고요. 제 입장은 그래요. 이거는 어른들의 시선을 자꾸 봐서 그런 거지. 아니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 자꾸 왜 걔를 해줘야 돼요? 아이가 원한다. 그러면 해주면 되죠. 어른의 시선으로 보는 이유는 그래도 그 과정을 겪어봤고 했기 때문에 어떤 방향을 제시를 해준다거나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느끼는 게 행동을 안 하고 있는 거를 유지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것도 일종의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상당수의 이 언어 습득 이 부분이 스스로 하지 않으면은 불가능한 부분이 많거든요. 시간당 100만 원짜리 파일을 붙여도 못 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인간이 이 말을 통해서 설명을 통해서 전달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스스로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해야 하는데 그거를 아이가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를 만드는 게 사실은 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깨지 않는다는 전제를 놓고서 학습을 이제 꾸려야 돼요. 지금 아이가 그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지금 아이가 스스로 이거를 습득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놨을 거예요. 내면에서. 그럼 이거를 지키려고 하는 성향이 분출이 되는 거다라고 봐요. 뭐 화상 영어도 거부했다. 학원 안 가려고 한다.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자기도 느낄 테니까. 그래서 요거를 지켜주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은 어떤 자귀를 가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필요해요. 이게 일종의 좋은 방법이다. 이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요. 사람이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손 놓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일종의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다. 가만히 있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항상 지켜보시되 언제 가만히 있을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닉네임 아나이스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현재 아이는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입니다. 어머님은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워킹맘이고요. 영어 교육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동네 영어 보습 학원에서 1년 동안 이제 다녔고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때는 영어 도서관을 지속적으로 이용했어요. 가장 최근 읽은 책은 프론트 데스크라고 합니다. 모국어 독서 레벨에 비해 영어책 레벨이 낮아가지고 아이가 책이 재미없다고 힘들어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주변 분위기에 불안을 느껴가지고 청땡어학원 3개월 수강하셨고요. 숙제량과 단어 시험 부담으로 힘들어하다 그만두었습니다. 이후에는 다시 영어 도서관으로 돌아갔어요. 중학교 1학년 1학기 사춘기가 오면서 모든 학원을 중단하고 6개월간 휴식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휴대폰만 했다고 해요.
중학교 1학년 2학기가 돼선 더 이상 지체를 수 없어 동네 내신학원에 등록했습니다. 현재 지금 다닌 학원의 진단 및 학습 방향을 보면은 문법 기초와 기초 단어가 매우 부족하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현재 해커스 기초 0단어 1단계부터 뜻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암기시키는 방식으로 학습 중입니다. 잠땡 중학교 영어 내신은 문법 비중이 높고 난이도가 까다롭다고 합니다. 요즘에 특히 그래요. 현재 학원에서는 내신 대비 문법 위주로 진행하며 원서 읽기는 전혀 병행해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고민은 아이가 문법과 기초 단어를 다지는 것이 급선무인 것은 이해하지만은 원서 읽기를 완전히 중단한 채 내신 위주 학습만 지속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괜찮을지 걱정이 되십니다. 이 방법은 나중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 아이가 아마 그 핸드폰이 중독에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벗어나게 하는데 한 1년 정도 잡을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다 부차적이다. 제 자식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학원을 보내든 가서 뭘 하든 그건 좀 부차적이고요. 핸드폰 안 하는 거. 다른 뭐 영상, 소셜미디어 이런 거 안 하는 거에 중점을 두겠다. 일단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원서 읽기를 안 하고 단어 문법 중심으로 한다. 이건 안 돼요. 이거는 미래를 생각해서 안 돼요. 당장에는 내신은 아직까지도 사실은 문법 같은 거 중심으로 하는 게 유리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가면은 고생을 많이 할 거예요. 왜냐? 그때 가면 읽기 중심이거든요. 그러면은 중학교 시기의 시험이랑 고등학교 시기의 시험을 경중을 비교하자. 고등학교 때가 높잖아요. 더 중요하잖아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실력을 쌓는 게 중요한데 책 읽기 없이는 읽는 능력을 쌓는 게 제한적이다. 그래서 아이가 진짜 그런 능력을 갖추길 원한다. 잘 읽는 능력을 갖추길 원하신다 하면은 책 읽기를 놓으시면 안 된다. 만약에 이제 그 독서, 한글 독서는 뭐 수준이 꽤 높고 아이가 재미를 붙인 것으로 보여요. 저 같으면은 그냥 한글 독서 중심으로 좀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할 것도 같아요. 만약에 영어 책 읽는 게 지금 한글 독서력이랑 그 영어 소화할 수 있는 책의 간극이 좀 넓기 때문에 아이가 영어 책은 좀 재미없다고 한다 하면은 한글 책 많이 읽는데 시간을 더 쓸 것도 같아요. 다음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닉네임 수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초1 때부터 엄마표 영어로 영어를 배우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올해는 매직 트리하우스 10권까지 읽다가 어렵고 아이가 읽기 싫어해서 그 드래곤 마스터즈로 넘어왔는데 아이가 너무 좋아하더라. 그래서 시리즈를 모두 청독하고 지금은 묵독으로 넘어갔다고 하십니다. A to Z를 권해보셨지만 재미없다고 하고 아이가 드래곤 마스터즈만 계속 읽고 있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영어 단어랑 쓰기가 걱정이 돼서 필사 또는 뭐 말풍선, 만화의 말풍선 넣어보기 이런 거 정도를 쓰기로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쪽지에 쓴 걸 보니까 안녕 할 때 BYE, by를 BAI로 쓰는 등 기본적인 영어 철자 스펠링 틀리는 걸 보고서 이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근방에 있는 영어 원서 기반의 학원을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이 학원의 체제는 1시간 정도 영어책을 읽고 퀴즈를 풀고 모르는 단어 스스로 찾고 뜻이랑 예문 찾은 후에 책에 관해 쓰기를 하는 곳이었어요. 다양한 원서가 있고 원서 기반이라 마음에 들긴 했는데 아이가 단어 공부하고 이 책 읽은 다음에 퀴즈 풀고 영어 낭독 녹음 이런 거 단어 테스트 이런 걸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원서 읽기의 재미를 잃게 될까봐 걱정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엄마표로 집에서 하신다면은 단어장을 만들어서 요약하기 같은 것도 같이 진행을 해보면 좋을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아이가 뭐 스펠링도 잘 몰라요. 불안하죠. 단어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단어를 채우면은 또 잘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틀린 생각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단어를 가져가고 지금 아이가 부족한 거를 채우면서 잃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도 또 인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원서 읽기와 멀어지지 않을까? 그럼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하셔야죠. 어떤 게 더 중요할까? 원서 읽기가 좀 혹여나 싫어질 수 있고 하지만 단어나 다른 거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 위험을 감수하고 하시든가 아니면은 원서 읽기의 재미는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이거 저희가 얘기하면 또 영향이 될 것 같은데 저는 부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by의 스펠링이 틀리고 이런 건 부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나중에 가면 다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선택을 지금 하셔야겠죠. 제가 이제 근래에 댓글을 좀 본 게 있어요. 저희 이제
네이버 카페 이런 데다가 야 요새 저희 반응이 어떨까 궁금하다 해서 좀 채널 검색해 본 적이 있는데 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이제 저희는 사실은 철자 같은 걸 많이 중시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말만 믿고 철자를 이제 그게 신경 안 쓰고 아이를 냅뒀는데 어느 날 철자 쓰는 거 보니까 뭐 기초 단어 철자도 틀리더라. 그래서 문제의식을 강하게 느끼시고 철자를 강화할 수 있는 체제에서 배우게 됐다 이렇게 많이 봤는데 그런 뭐 선택에 대해서 뭐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생각까지는 없는데 저희가 받아들이는 정도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너그러울 거예요 철자에 대해서. 왜냐면은 영어를 잘 하는데 철자가 상대적으로 약한 친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생각을 종종 해요. 그 친구들 철자를 제대로 교정하겠다고 대부분의 영어 학습 시간을 거기에다 썼다 하면은 이 친구들이 지금 이 정도 영어 실력이 됐을까? 라는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근데 제 결론은 대체로 아닐 것 같다예요. 이 친구들은 영어 잘하는데 이제 철자가 안 좋은 친구들은 만약에 이거를 막 잡으려고 철자를 빨리 교정시키려고 거기다 시간 에너지 많이 쏟았으면은 중간에 영어를 좀 안 하게 됐을 것 같아요. 요걸 항상 감안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심으로 지지배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이런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할까요? 감사합니다.